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정말 상대방이 모르고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인식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보는데, 이런 자기 인식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잘 인식을 못하고, 그런 걸로 상처를 받겠어? 이런 게 기분이 나빴어? 라고 상대방이 당황스러워하면 그것에 오히려 스스로가 당황스러워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스스로는 정말 몰랐으니까. 그래서 심리학 컨셉 중에서도 Theory of Mind, 마음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발달 과정에서 얻게 되는 심리적 기술이기도 한데, 상대방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상대방도 나 말고 각자의 이제 사람으로서 신념과 생각과 의도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마음 이론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나의 행동과 말이 어떠한 임팩트가 있는지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말과 행동을 쉽게 바꾸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경우에는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좀 남에게 욱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기술 부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감정이 확 하고 올라오잖아요. 그게 불안함이 됐던 아니면 화가 됐던 이런 좀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면 그것을 어느 정도 다룬 다음에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너무 감정이 강하게 나타나면 그거를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바로 행동으로, 바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같이 팀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게 결과가 안 좋으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괜히 자신의 스트레스나 욱하는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네가 이래서 못했잖아 라고 함부로 대한다든지 아니면 탓한다든지, 거기서 그 감정을 해소하고 싶은데 그런 방법으로 효율적이진 않지만 좀 말이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반응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경우를 말하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감정 조절에 기술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마음을 잘 다루는 연습을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욱하고 툭 말이 튀어나오거나 행동을 하게 되는 게 멈추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죠.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통제력이 강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좋은 결론, 좋은 아웃컴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나의 상황과 현재 모든 것들을 좀 컨트롤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실 불안함이 좀 높은 사람들의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불안하다라는 감정은 우리가 미래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에 대비하면서 그것에 대한 이제 감정적 반응인데, 통제를 하고 싶다라는 것은 내가 미래에 그 일어날 수도 있는 그 안 좋은 일들을 내가 미리 다 컨트롤을 해서 내 손 안에 두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나의 영역 밖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 이런 것들을 컨트롤해서 뭔가 내 눈앞에 두고 내가 그 안에서 좀 안정감을 찾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통제력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툭툭 나갈 수 있는데 너는 이렇게 해줘,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좀 이렇게 지시하는 것처럼 보이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통제가 되지 않을 때 그때는 좀 남의 탓을 하면서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불안한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 중에 나오는 효율적이지 않은 말과 행동이 되기도 해요. 또 네 번째로는 이 관계에 대한 기대가 건강하지 않을 때 상대방에게 함부로 대하는 말이나 행동이 좀 툭툭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서 주 양육자가 있고 보호를 받고 또 친구를 사귀고 연애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인간관계를 배워나가잖아요. 근데 그런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서 오히려 관계가 상처가 됐다든지 아니면 서로 연결을 잘 할 수 있는 관계를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건강한 관계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도 기대를 할지 모르고 스스로도 말을 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인식하지 못한 채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어린 시절이나 성장 과정에서 트라우마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렇게도 보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렇다라고 좀 단정짓게 만드는 게 있기 때문에 스스로 좀 장벽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오려고 할 때 그게 이제 겁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말을 할 수도 있게 되고, 아니면 우리가 섭섭한 말이라고 하죠. 나는 너랑 이렇게 친한 줄 알았는데 너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라면서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 본인은 그게 상처를 주는 거라고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인지를 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낼까봐, 아니면 가까운 관계에서 내가 마치 어린 시절 그랬듯이 또 다시 상처를 받게 될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마음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그런 트라우마도 마찬가지지만 경계선 성격장애 같은 경우도 타인이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내가 얼만큼까지 해도 날 떠나지 않을까, 한계를 좀 시험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상대방이 나를 떠나는 게 무섭기 때문에, 버려지는 게 두렵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시험하려 들고, 내가 어디까지 해도 이 사람이 나한테 남을 수 있을까, 리밋을 계속 시험해보는 상대방으로서는 그게 굉장히 견디기 힘들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한 완벽한 그런 정답은 없어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처를 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많이 해보면서 내가 진정으로 이 관계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은, 내가 이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관계의 기능이 무엇인가예요. 예를 들면 아주 가까운 친구, 연인, 가족 같은 관계에서는 그 기능이 우리가 연결됨을 느끼고 내가 그 관계 안에서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고 안전하다, 이런 좀 쿠션처럼 그런 편안한 그런 관계를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관계의 기능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는 만약에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행동이 있다든지 말이 있으면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마음을 오픈해서 소통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행동을 할 때 우리 관계가 흔들리는 것을 느껴, 나는 더 이상 연결됨을 느끼지 않아 라고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죠. 근데 만약에 관계의 기능이 그것이 아니라 좀 일시적으로 스쳐가는 관계라든지, 아니면 일 때문에, 프로젝트 때문에, 잠깐 일 때문에 만나는 관계라면 내가 그런 관계에서 엄청나게 막 연결과 안정감을 느낄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는 뭔가 내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잠시 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그냥 이때만 이 사람들이랑 있는 거야 라고 시간적으로 바운더리를 둘 수도 있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함부로 대할 때 나도 거기에 뭔가 이렇게 세게 공격을 하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방법이 효율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무례함으로 내가 대처를 한다거나 공격에 공격으로 대처를 하면 그게 단기간으로는 좀 쾌락이 있고 기분이 좋을 수는 있지만, 그게 장기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나의 가치에 맞지 않고 나의 그런 성격과 맞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누군가가 이렇게 딱 말로 공격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얘기 못 하다가 나중에 집에 가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평소에 공격적이지 않으셨거나 센 말을 하지 않는 분들일 경우가 커서 스스로에게 좀 칭찬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나는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었어. 근데 오히려 그거에 반대로 막 내가 강하게 대처하려고 한다면 장기간으로는 내가 아닌 것 같고 좀 불편함을 더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는 두 번째 질문은, 대화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가까운 관계에서는 대화를 나누는 게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직접 말하는 것처럼 더 효율적인 소통의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모든 대화가, 모든 소통이 말을 필요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장에서 상사에게 모든 나의 마음을 털고 이야기를 하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내가 행동으로서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 좀 그런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고치려는 생각을 먼저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임상심리사고 심리상담을 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이 바뀌길 원하지 않는 사람을 변화시키기는 매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에게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면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대처가 말이 아니라면 행동으로도 딱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행동에도 단호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스스로에게도 계속 상기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인데, 나를 그 상처받는 상황으로 계속 내몰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대방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줄인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맞는 대화의 토픽이 나올 때, 내가 상처받기 쉬운 토픽이 나올 때 그때는 잠시 자리를 뜬다든지 그런 식으로 공간이나 시간적으로 좀 바운더리를 스스로가 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계속 꾸준하게 지켜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은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계속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주지 않는 거잖아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서 나에게 맞는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 알아보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우리가 한번 먹이고 싶은 분노나 맞아요. 이불킥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왜 거기서 그 정도밖에 말 못했지? 맞아요.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고 맞아요. 내가 어떤 존재로서의 나다운 선택을 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아까 말씀 주신 부분이 되게 좀 이제 공감이 갔고요. 어느 정도 그래도 거리가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는 그래도 이제 피할 수 있는 여력도 있고 선을 딱 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까운 관계, 가족이나 연인이나 이런 관계에서는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말해도 계속 싸움으로만 이어지는 그런 결과가 네.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가까운 관계에서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번 이야기하면 조언이 될 수 있지만 두 번 이야기하면 잔소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만 상대방이 변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기서는 마찰이 생기고 스스로한테는 그게 상처가 돼요.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 되었던 간에 그때에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 상대방이 계속 나에게 상처를 줄 때, 불편한 상황을 계속 만들어 나갈 때 나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나의 삶의 가치를 지킬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느냐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이런 상황에서 상처를 받아. 나는 이런 상황이 불편해. 얘기했는데도 계속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내가 직접 보여줘야 될 때거든요. 가족 관계에서 내가 유독 불편하게 느끼는 토픽이 계속 엄마에게서나 잔소리로 올 수 있을 때 엄마에게 나는 그것이 불편해. 그리고 계속 이게 지속이 되면 나는 그 대화에 함께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 다음 행동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사실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도 계속 된다면 정말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때거든요. 그것을 막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싸우면서 박차고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게 불편하고 내가 우리의 관계를 더 나빠지게 하지 않기 위해 나는 잠시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관계로. 그래서 그 토픽이 아니고 다른 뭐 여행을 간다든지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이 관계에서 그 토픽 말고 다른 거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계속 유지를 하고 키워나가면서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그것만 골라서 내가 좀 거리를 둔다라는 것이죠. 좋은 방법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참 용기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용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내가 원하는 것이 계속 지켜지려면 나에게도 좀 꾸준함이 있어야 되고 또 전념이 있어야 돼요. 이게 어렵고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원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래도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계속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